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쪽에서 나온 재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실질적으로 좀 제법 조정을 보인 그런 하루였죠. 뉴스들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나왔던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상황은 괜찮았습니다. 4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그러니까 뉴욕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생각하고 있었는데 플러스 10.8 확장 국면으로 수치가 나왔고, 세부 데이터도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가 신규 주문, 출하량 이런 것들이 다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표 안 좋은 것만 봤다가 괜찮은 지표 보니까 이 경기 침체까지는 아직 아니구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나올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기업 중에서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는 찰스 슈왑, 이게 이제 뱅크런 문제 터졌을 때 여기 다음 타자로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던, 이게 이제 순식간에 반토막 났던 그런 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양봉으로 4%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도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 CNBC에 보도가 됐던 내용이기도 한데, 미국 소득세 납부가 18일까지거든요. 미국 시간으로 18일까지인데 이 납부 기간이 마감되고 나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일주일 동안 상승할 확률이 한 76% 정도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올라가는 상승폭이 0.83% 정도 평균 됐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어떤 미증시는 5일 동안 0.3% 정도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이제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거죠. 훨씬 더 높은 통계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조정보다는 좀 반등 가능성이,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점도 긍정적인데, 다만 이런 재료 가지고, 이런 통계 가지고 지수가 추가적으로 6일 연속 올라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밀고 올라가기에는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중에 나왔던 중국 재료,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4.5%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예상치가 4.0이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한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매 판매가 무려 10.6%나 증가가 돼서 중국이 리오프닝하면서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화장품을 비롯해서 다음에 이제 쇼핑 관련주들, 신세계 인터내셔널, 화장품주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증시에 온전히 이제 호재가 되려면 산업 생산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잘 돌아가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부품이나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팔릴 텐데,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라는 점에서 이게 우리나라 수출이 전면적으로 잘 되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는 중국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온전히 수혜를 받아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좀 애매하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정세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제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측면도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지표만 놓고 보면 중국 지표 잘 나온 거에 비해서 그대로 또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오늘 시장이 눌렸던 하락 종목이 많았던 결정적인 재료는 이거다라고 보는데, 우선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 계속 제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닝 시즌 시작되면서 숫자 보면 사람들이 놀랄 거야, 이것도 있고, 또 환율과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도 투자자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재료는 이미 알고 있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게 ADR이잖아요.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 ADR이 120 넘어가면 조금 상승 종목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 올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금 부담을 갖는, 뭔가 한 방이 있기 전에는 더 올라가긴 좀 버거운데 이렇게 느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떤 강력한 재료가 없다라면 조금 매도를 내놓는 그런 위치이기도 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외국인들 선물 동향이거든요. 제가 영끌이라는 표현을 드리는데, 보통 저점에서 한 2만 계약 정도 나오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거의 3만 계약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할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말 바꾸면 매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대형주 수급에 좀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대형주들을 좀 주춤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겠죠. 그러니까 재료로서는 어떤 저런 재료들이 있었고,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표상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상승 종목이 많아서 또 대형주들이 와 밀고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이런 점도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눌리는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동시효과에 확 늘리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는데,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정말 열심히 담습니다. 예, 오늘도 2,450억 담고, 근데 포스코홀딩스 매도가 좀 줄어든 게 특징이었고요. 이제 팔 거 다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 매도해 있고, 매수는 자동차 계속 담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약간 이제 뭐 이슈 나오면서 좀 빠지긴 했지만 자동차주 여전히 담고 있고 2차 전지도 여전히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가 5천억 판 날이기 때문에 대형주 쪽은 왼쪽에 포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오른쪽에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페노션, 뭐 LX 세미콘, 아모레 뭐 이런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포진해 있는 예, 그런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 이제 그 뭡니까 저 현대로템이라든가 이런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부는 좀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은 또 2차 전지 매도, 예, LNF는 매수하는데 2차 전지 별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주가는 좀 주춤하긴 했지만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는 오늘도 좀 담는 예,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좀 종목별로 이제 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자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는 예, 이런 형태를 보였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은 매수든 매도든 상위 쪽에 여러 종목이 포진해 있지는 않았고 그래서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쪽이 좀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좀 종목 쪽이 많이 좀 포함된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미국 어닝 시즌이 11년 만에 가장 좋은 출발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90% 정도 되는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역성장이긴 한데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어떤 부담을 덜어주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기업들 실적이 많이 나오진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미증시 강세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65% 올라간다. 그러니까 20일 중에서 13일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쉽게 안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 패턴대로 가서 최근에 또 슬슬 또 이제 비관론자들 목소리들 또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무색하게 좀 버텨주는지.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증시가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그냥 하락 종목 수만 조금 많은 상태에서 매물 소화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게 미증시가 좀 버텨주는 게 당장은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주 지난주 중반 이후의 특징이 뭐냐면 업종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업종 내에서 골라서 움직이는 그런 차별화 장세가 되게 심해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해외 쪽도 비슷하긴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다 보니까 걱정은 좀 되고 반면에 예탁금은 계속 들어오니까 유동성은 받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어정쩡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좀 이제 치고받는 예, 종목들별로도 좀 엇갈리고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힘겨루기 위해서 한쪽이 이겨주면 되는 거예요. 예, 유동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탁금이 계속 푸시해서 들어와 버리면 뭐 ADR이고 뭐고 그냥 위로 확 올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수급이 좀 푸시가 돼줄 수 있는지 지금은 이제 어정쩡하게 충돌하고 있지만 다음에 이제 특징들은 앞에서 한 번씩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화 장세 얘기한 김에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비슷합니다. 미국도 보면 지수는 올라오고 있는데 51선 위에서 머물고 있는 종목군들의 비율이 5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제법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미국도 올라갈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자들이 양쪽이 다 충돌해 있는 변동성 구간이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걱정도 좀 되고 반면에 이제 유동성은 들어오고 기업들의 실적은 걱정보다는 괜찮은 것 같고 금리 인상도 멈출 것 같고 이렇게 충돌이 되는 구간이고 이 충돌이 된다라는 의미는 이런 어떤 차별화 장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갔다가 쉬고 있는 종목 쪽으로 택하든가 아니면 이제 자신 있는 분들은 뭐 지금 이제 순환매 도는 걸 적절하게 활용하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 후자 쪽은 말이 쉽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눌려있는 수급이 좀 누적돼 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자기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니까 내용들을 좀 감안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자세한 건 제가 유튜브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고릴라 리서치에서 또 이제 열심히 또 데이터도 올려드릴 거고 제가 오늘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같은 경우는 장중에 댓글도 되게 많이 달아주셨던데 약간 왜 시장이 하락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제가 텍스트로 올려드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칼럼 같은 거 한번 보셔도 좋으니까 또 오셔서 또 많이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챙겨서 쿡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